지혜입니다. 오늘이 이제 입추는 지났지만 아주 영하로 계속 기온이 돌다가 오늘은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우리 연합회를 오신다고 하니까 아주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선 장관님께서 우리 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60만 서울 어르신들과 더불어 환영합니다. 대한노인의 서울특별시 연합회는 1970년 1월에 결성된 유서 깊은 노인의 여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산하 3,376개 경로당과 25개 지회, 27개 노인대학, 220개 자원봉사 클럽, 경로당 회원 22만 명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노인의 대표 단체입니다. 노인이 행복해야 서울이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영선 장관님 방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박영선 장관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김성원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서울시 연합회장님께서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어서시지 마시고요. 네, 존경하는 박영선 장관님께서 우리 연합회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대한노인의 서울시 연합회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지회장님들은 우리 연합회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입니다. 우리 연합회의 수건사업은 고광선 이사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만 자체 회관이 없어 항상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3,400여 개의 경로당 노인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임 시장께서도 3번이나 약속한 상임이만큼 꼭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하는데 평균 78세의 경로당 어른이신 무료 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또한 공약으로 정해서 실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장관님,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하고 4월 7일 1,000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으셔서 소중한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영선 장관님의 방문 소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 좀 늦게 출마를 해서 좀 어르신들을 찾아뵙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일자리에 와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구 회장님들 다 뵈니까 과거에 그 만나 뵀던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어르신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 복지 체계를
갖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것을 어르신 복지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기초연금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어르신 복지 문제는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마음 편한 서울, 마음 편한 세상으로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21분 서울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출사표를 던지던 날 서울시 대전환 21분 서울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올해가 이제 90이 넘으셨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얘 너는 오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어르신들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쉽게 이해가 안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가 만약에 아프시면 21분 안에 병원이 다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거 좋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서울은 그동안에 강북 도심 집중 현상, 또 강남 집중 현상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지역이 골고루 그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균형 있게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립 요양시설도 서울에는 한 7에서 8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또 이 시립 요양원의 대기자가 무려 한 2~3천 명 지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르신을 위한 21분 서울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동네에서 21분 안에 병원도 21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그 물건도 사러 가실 수 있게 쇼핑센터도 가까이 있도록, 손자들 뭐 좀 사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입니다. 요즘 100년 전에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자동차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도시가 도로 중심의 도시,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지난 100년을 왔고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퍼지면서 지금처럼 도시의 상업지구, 주거지구, 중공업지구 이렇게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도시가 100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 도심으로 몰려서 출퇴근하는데도 1시간, 고단한 그 콩나물시루에 지하철 타야 되고,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는 버스 타야 됐고요. 콩나물시루 버스. 저도 중학교 때 그 콩나물 버스를 타고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이때 하필이면 또 코로나라는 것이 터져서 이제는 대면 세계에서 비대면 세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죠. 자동차도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도시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대에는 중앙 집중화 현상, 어디 한 곳에 몰리는 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21개의 21분 안에 갈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서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도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머리에 어떤 것인지 그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21분 안에 경로당도 있고, 또 운동하실 곳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시립 요양원을 만들어서 21분 안에,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시립 요양원이 21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요양원에 가서 내가 몸이 아프면 좀 그것도 케어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자치회관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1분 도시를 만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서울에 짜투리탕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려진 안 쓰는 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공원을 더 녹지화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어서 그 수직 정원 도시에 1가구, 1인 가구가 들어가는 사람도 살게 하고 또 사무실도 있게 하고 또 스마트팜, 텃밭도 만들어서 내가 먹을 야채는 내가 기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그 판넬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차에 있는데. 그러면 이곳저곳에 수직 정원이 생깁니다. 이 수직 정원을, 그러니까 녹지를 평면으로 만들려면 많은 땅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세워서 만들면 면적도 별로 안 들어가고 공기도 좋아지고 바람길도 만들고 미세먼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자치회관을 서울에 21개를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걸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그 자치회관을 21개를 만들어드리면 거기 오셔서 산책도 하고 조금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그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초중고등학교는 다 무상급식 하는데 우리 평균 78세 어르신들은 이 어디 가서 맨날 밥 달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연령이 예를 들면 연령을 그럼 평균 몇 세부터 무상급식을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연령이 네. 78세? 네. 78세부터? 네. 그러면 78세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반대하시는 어르신? 네? 70대. 70대? 반대. 반대? 65세 이상. 왜 65세 이상? 네, 그거는 몇 세부터 하실지 제 생각에는요. 이게 이제 좀 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75세부터가 어떨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앞에 있는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바라본 여의도 동쪽으로 난 도로에 있는 공원입니다. 근데 그 공원을 지금 보면 거기 아무것도 여기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차만 다니니까 옆으로.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직 정원 빌딩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또 여기다가 1인 가구도 집어넣고 오피스도 만들면 이게 상당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를 조금 확대한 것이 1인 가구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21개 자치회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 시 부지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값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평이면 2억 이 정도로 분양을 할 예정인데 어르신들이 쓰는 자치회관이야 그거 시에서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요. 이게 이제 서울 시내 여러 군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야당 의원은 저한테 뭐 어디 땅이 없는데 어디다 지느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찾으면 짜투리 탕을 찾으면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원이지만 나무도 비실비실하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무를 빌딩 그 겉으로 심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그럼 이게 한 10층 정도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그루만 심으면 한 2, 3층 높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 4층 높이 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또 그거는 뭐 나무의 뭐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이렇지만 이런 구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구상을 이제 언론에서 발표를 했더니 그 유명한 건축가들이 저를 요새 막 찾아오셔요. 그래갖고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비어있다, 저기도 비어있다. 그래갖고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지금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르신들이 바라시는 거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항상 제가 구로 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도 어르신들 만나뵈면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아드님, 따님들이 생활이 즐겁고 또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저희가 걱정이 없고 그래서 어르신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2008년도에 구로에 제가 처음 출마를 했을 때 어르신 복지를 이렇게 강화하겠다고 했더니 상대당에서는 퍼주기 한다고 막 저희를 비판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러한 어르신 복지를 하지 않았다. 지금 아마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복지 체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말로 어르신을 잘 모시는 그러한 그 시장이 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시를 산책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장관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지금 들으셨죠? 박 장관님께서는 어르신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시겠다. 그걸 증명해주는 사건이 있어요. 구로구지회가 자치회관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든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박영선 장관님께서 구로구지회 자치회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 장관님께 어르신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묻겠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님은 애민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서울 어르신들의 큰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박영선 장관님께서도 효성스러운 서울 어르신들의 큰딸이라고 앞으로 부르신다면은 응답을 해 주실 것이냐 대답해 주세요. 네. 오늘부터 박영선 장관님은 서울 어르신들의 큰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죠? 네. 그러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서울 어르신들의 효성스러운 큰따님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어르신들이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데 먼저 우리 한창규 상임고문님이 지금 한 말씀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대단하죠? 네. 우리 저 160만 서울 어르신들의 목표가 바로 나온 것같아요. 목표가. 반갑습니다. 역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너무너무 헌답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박 장관님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100%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뭐 서면으로도 건의를 했고 다 아시겠지만은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관은 거의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매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바로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직원들 이거 호봉 문제, 그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 서울시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상규 상임고문님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용산구 김성조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용산지회장 김성조라고 합니다. 우리 전 중소기업 장관님께서 21분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듣기는 좋은데 21분이면 너무 빠를 것 같으니까 한 4분쯤 느리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요, 21개 요양원 설치, 21개 수직 농장 공원 등등. 그럼 우리 서울시가 몇 개 구신 줄 아시죠? 25개국. 그러면 4개 구는 요양원 설치나 아니, 그런 뜻이 수직 아니에요. 농장이나 수직 정원을 관리나 신설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높아심에 21분보다는 캐치프로를 4분 늘려서 노인들이 천천히 걸어갈 수 있게 25분으로 늘리되 수직 농장, 수직 공원, 수직 요양원 설치도 그럼 자연스럽게 25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깊이 배려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용산의 김 회장님 말씀이 상당히 그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21분으로 할까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25개 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러다가요. 이거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구분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구분 도시 바르셀로나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구분 거리만큼 블럭을 설정을 하고요. 그 안에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사동에 자동차 못 들어가듯이 그런 것이 블럭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했더니 탄소 배출량이 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달한 게 뭐냐면 15분 도시 파리입니다. 지금 파리에 62세 여성 이달고 시장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15분 동안 파리를 어디든지 돌아다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동차를 없애는 겁니다. 파리는 그래서 지금 개선문에서 그 샹젤리제 거리에 도로를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공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15분 도시가 적용이 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울의 면적이 파리의 5.6배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5배고요. 그래서 이 15분은 현실성이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자전거길이 잘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서울 시민들이 잘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사람이 21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냐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한 1.5km, 빨리 걸으시는 분은 한 2km, 어르신들은 아마 한 1km 정도 되실 겁니다. 그 정도 되고요. 또 서울이 그 대중교통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로, 마을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21분이라는 서클이 나오는데 이 21분의 서클이 대략 4대문안 크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4대문안 크기 정도를 서울시를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21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이 2021년 아닙니까? 또 21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21분 도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5개 구의 구청의 행정구역 개념보다는 내가 사는 곳에서 반경 얼마 이런 서클의 개념인데요. 그러나 25분 도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뭔가 이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또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양천구 신영시장을 갔었는데요. 그 신영 전통시장이 디지털화가 잘 돼갖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배달을 가야 돼요. 근데 양천구에서 배달할 땐 좋은데 요즘은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저 강서구에서도 소문이 나서 배달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네가 이게 좀 힘들대요.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까지 통틀어서 이제 제가 그냥 21분 도시 이렇게 한 건데요. 우리 김 회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 조금 천천히 걸으시니까 25분 도시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제가 아직 캐치를 못했는데 그 같이 우리 전 장관님하고 같이 동향이신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한 분 계세요. 김태랑. 예. 그래서 네. 그 태랑이 선배님께서 오늘 꼭 박 장관을 한번 면담을 해봐라 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4개 구가 소외되면은 또 네, 소외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어떻게 좀 아. 수직 농장이나 네. 그거 아닙니다. 수직 농장은 더 많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한 회장님 질문하시기 전에 네네 장관님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 한충현 회장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끊겠습니다. 남상의 명 회장님까지. 시장 후보되기 전에 시장님으로 당선되는 것을 믿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주민센터가 13군데가 있어요. 근데 전 일동만 2년 전에 5층으로 새 건물을 올렸는데 그걸 짓는 거 보고 제가 느낀 거를 시장님이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2층, 3층 전부 요 정도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도 2년 전에 와서 한 달간 그 삼행동에 있다가서 제가 제일 많이 박원순 시장님을 접했을 때 시장님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센터를 저렇게 구건물로 두지 말고 지하 6층까지 뭐 펼칠 때요. 그러면 주민들 주차장도 만들고 또 고도 제한을 풀어서 최소한도로 사무실 주민센터 사무실 쓰는 거는 1, 2층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도 제한을 풀어서 거기다가 이 3자녀 가진 사람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 그런 사람 우선권으로 해서 미니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한결 좋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나이더라고 그래요. 그러다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후보님께서는 시장님을 되는 거로 믿고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발표된 정부의 그 주택 대책에도 역세권에서 500m까지는 용적률을 700%까지 늘려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었죠? 네.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당선되시면 이런 자료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일정이 장관님 일정이 나오지가 않아요. 사진 찍어야 되고 개별 사진. 우선 우리 그 노인의 방문을 우선 축하합니다. 또 우리 우리 그 서울시 큰 딸로 오신 것으로 수고합니다. 열흘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박영선 정말 시장 후보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MBC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가서 그 중동에 가가지고 취재를 하는 것도 내가 놀란 거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이 참 부끄럽습니다만 세계인들이 우리 서울을 지켜 그죠? 잘 보고 있는데 미국 해관을 여고 오셨지만은 노인정이 왔었지만은 우리 생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너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우리 내가 왜냐 여기 와가지고 처음 기분 좋은 얘기는 이 성계가 1392년에 7월 15일 날 취임 후 도시가 돼가지고 그죠? 650년 됐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오늘 정말 기쁜 날거든요. 왜냐면 우리 박영선 시장 같은 분은 해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인데 분열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죠? 40조입니다. 그리고 노인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3조입니다. 그리고 14조를 별도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 예산이 그래도 자그맣게
8조입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이 200조입니다. 200조인데 제가 왜 요구하는 거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된다면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박원순이를 왜 들먹거려? 박원순 시장 기술 쪽에는 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예산에 그 보건복지부 예산이 보니까 노인이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 돼 있더라고. 18조 72억이 돼 있더라고. 그거는 우리 시장님이 찾아와서 우리 해관도 칠 수 있고 별도로 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약속을 해주시면은 우리 노인들이 단결해가지고 앞장서서 해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노인들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지회장들 많이 나오시는데 지역에 가면은 모임이 많습니다. 적어도 10만 원 이상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걸 더 많은데 우리가 서울시에는 지금 8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0만 원 주었다거나 우리 약속을 하시면은 우리가 딸떨 뭉쳐가지고 해줄 거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당선되시라고. 제가 박영선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은 가시고 회장님하고 박 장관님 그대로 앉아 계시고 직원들 한번 다 나와주세요. 직원들도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장관님 당선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와요. 시간 없어. 윤혜태 대리, 노경선 대리 빨리 와. 예, 직원들은 바로 화이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박영선 하면은 오른손을 들어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박영선! 그 유리랑 팬이 내한테 이걸 넣었어. 네.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잘 좀 부탁한다고 아이고, 내한테 감사합니다. 예. 들어와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14, 15, 16을 경남 마산에서 네, 국회를 하고 처음에 건설위원회를 하고 교육위원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산업자원 통상위원회를 내가 그러셨구나. 6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고 이런데 전부 내가 관심 많이 갔는데 그쪽 장관을 네. 하셔가지고 내가 늘 눈여겨 활동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래 아주 피부에 와닿는 현장을 보면서 좋은 말씀도 하시니까 그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좋아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 내가 많이 봤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이번에 회장님 너무 훌륭하신 회장님이 계셔서 네. 제가 그 회장님 선거하실 때 저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2000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육감적으로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 속도도 빠르고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연구 모임을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를 내가 창립을 할 책임을 300명 의원들한테 돌리고 전화하고 찾아가가 한 100여 명이 정세균 전 총리, 앞에 문희상 전 의장 전부 그 당시에 오세훈, 원희룡, 양경필 전부 다 그때 회원입니다. 그래가 분기마다 대한노인회 회장단들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하고 그때부터 내가 만 20년을 이제 노인 문제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 대한노인회 회장을 2014년에 내가 이제 14대 회장 때 나와가 5명 중에 2등을 하고 2017년에 17대 때 또 3명 중에 아주 근소한 표조로 2등을 하고 이번에 내가 2전 3기 3세번에 되셨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오랫동안 전국의 경로당 우리 지회 연합회를 다니니까 실태를 이제 잘 파악하니까 그 대안을
공약으로 잘 지어지니까요. 공감대가 이루어져가 이번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저도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런데 네. 그 노인 인구가 저기 170만이 넘어요, 서울에. 네. 그리고 노인들은 투표를 또 많이 합니다. 거의 85% 이상이 투표를 하니까 노인 공약을 잘 내시면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노인은 사회적인 약자니까 우리 노인에 대한 공약을 잘하는 그런 후보한테 우리가 표를 몰아주자고 지금 작전을 아유, 짜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노인 공약을 좀 잘해서 진짜로 노인들을 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잘 알다시피 갑자기 수명이 길어졌어요. 갑자기 수명은 길어졌는데 노후에 대한 경제 대책이 거의 80%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연금 받고 이런 사람은 2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OECD 국가 중에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이건 축복이 못 되고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는 이런 시대거든.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 정도는 3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70% 정도 노인한테 30만 원을 주기는 줍니다만은 우리 노인들한테 한 달에 최소한도로 용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만 한 달에 30만 원은 최소한도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여론이 제일 우세한데 그러면은 만 원이 온전한 용돈이 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집을 나가면은 교통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표를 주니까 많다는데 내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살아야 노인이냐, 거기는 지하철 표를 주는데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 표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원희룡 지사나 양성교 충남지사가 도비로 이제 70세 이상한테 버스표를 주고 이번에 하성시장이 버스표를 65세 이상 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노인들이 교통비가 안 들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서울교회는 교통비는 안 드는 대신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점심을. 그러면 싼 걸 먹어도 뭐 아주 저렴한 거는 저 헐리우드 극장에도 나그네동 가면 뭐 3,000원짜리도 있는데 대부분은 5, 6,000원 해요. 그러면 밥 사 먹고 이러면 바로 많은 용돈이 온전하게 그 문화생활이나 건강생활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들 점심 커피토를 도처에 만들자. 그거를 갖다 앞으로 시장이 되시면은 우리 노인하고 같이 합동으로 종교단체는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는 그요. 그 다음에 로타리 라이온스 봉사클럽은 경비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여성봉사단체는 밥 짓고 설거지를 하면은 국가가 개입을 안 해도 민간 세단체가 어울리면은 도처에 집 가까이에 점심 급식소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교회는 늘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자주 인사하고 하면 전도도 되고 하니까 서로 좋은데 어쨌든 노인회가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감사장이나 뭐 이런 표창장을 많이 주겠다고 그런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면은 그런 메리트 때문에 보험을 안 하겠느냐. 저도 그 참여하는 교회나 종교단체 로타리 라이온스 분위기 이런 데다가 대한노인회 이름으로 감사장 이런 걸 많이 내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시면은 시에서도 그냥 그런 거를 좀 많이 두 번째가 노인 지금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큰 이가 그거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 번째 소득 때문에 시장이 되시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주민센터 같은 민원 창구에 컴퓨터 하는 노인들을 1단계 사원으로 쓰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이 바빠가 인감증명을 수령 못된 사람들도 토일 집에 쉬면서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이 주민등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주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 벌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그걸 올리니까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되시면은 그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다가 토일 노인 사원을 쓰는 이런 거를 개방을 좀 해 주시고, 기업들도 서울에 있는 기업들은 토일에 퇴직한 그 직원들을 토일 노인 사원으로 쓰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정규 사원이 일하고 토일은 퇴직한 그 사원이 1단계 경비 부담 없이 일하니까 365일 생산이 가능하니까 국가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전국을 다니보면은 주차장에 가면은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고 여성 공간은 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노인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니까 여성하고 장애인 공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는 노인 주차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노인들이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주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건의를 우리 노인들이 저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선거 때도 공약을 하고 이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제양군인회가 대한민국 제양군인회 법에 의한 법정단체고, 퇴직경찰도 대한민국 제양경우회 법에 의한 그 법정단체인데, 대한노인회가 처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됐는데, 그 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랑에 생겨가지고 도움을 주기는 주는데, 내 몸체가 아직 사단법인에 불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대표 발의자로 해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한노인회 법으로 바꾸면은 그 있는 법률을 갖다가 명칭만 바꾸면서 조그만 가미를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모두가 이걸 수건으로 생각하니까 법정단체 이거를 갖다가 김민석 의원한테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좀 권유도 해주시고, 네. 그 원내 대표한테 요거는 노인 문제는 앞으로 대권이든 뭐든 전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노인 문제가 거의 뭐 천반에 제일 가까운 중요합니다. 네. 사람으로 전부 유권자니까 특별히 관심을 좀 파워가 있는 분이니까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이 김민석 의원이 이번에 서울시장 네. 선거 기획단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 대표 발의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잘 될 것 같고요. 이 노인 점심 무료 급식하는 거, 이거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필요한 그럼 정부가 돈을 안 들여가도 네. 감사장이나 이런 걸 주면서 네, 메리트를 네. 주면은 네. 교회는 장소 제공하고 로타리 네. 라이온스는 어차피 매월 봉사금을 어디다 갖다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정부가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인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는 맞습니다. 일이거든요. 예. 또 주차 공간 확보하는 거 이것도 예,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거 다 실천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뭐 학식 미리 줄 테니까.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그런데 어제 제 의원이 이제 너무 더불어민주당에 훌륭한 분을 모셔오셨어요. 17, 18, 19, 네. 24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복지위원장 하셨잖아요. 그 보건복지위원만 4번을 하고 상임위원장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수석 부총부회장으로 내가 잘하셨습니다. 모셨거든. 네. 예. 제가 그래서 여기는 내가 14, 15, 16, 요 17, 18, 19, 20 7선이 서로 이제 연결 고리를 해가 저랑 그 네. 국회 동기생이십니다. 17대 같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 우리 저 충성엽 장관님 아주 중요한 장관님 하셨는데 이번에 꼭 서울시장님 되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노인은 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 사회적인 약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앞장서주는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우리가 표를 몰아주자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은 이제 우상호 대비 후보하고 두 분이 경쟁을 해가 이제 뽑히게 되면은
여기 3층에 이제 간담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25개 지회장을 다 불러서 내가 간담회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해서 이미지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만들어 네.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빈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이런 거를 좀 꼭 실천하고 그럼요. 네. 해주세요. 네,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노인이 170만이 넘는데 거의 유권자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럼 뭐 네, 그- 엄청 이게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5월 노인이. 선거는 이제 투표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 어떻게 그래 내가 이제 중소기업 그쪽 쪽으로 장관을 해서 내가 상임위를 그쪽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전문가시죠. 관심이 많아가 내가 늘 활동하는 걸 지켜보고 뉴스를 보고 그런데 아주 마음에 들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대선배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네. 그래 우리 또 그러고 사무국장 이제 참모도 따라다니니까 아주 든든하네요. 네네네. 어. 우리 박석희 단장님이 네. 부에서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네. 계시면은 박원순 시장이 저 서울시 그 연합회 해관이 독립건물이 네. 없어요. 전국에 16개 시도가 전부 독립건물을 다 지어줬는데 서울은 아직 못 짓고 그거 박원순 시장이 네. 약속을 했는데 막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되거든. 해드려야죠. 꼭 그거 하나 네. 빨리 해줘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네, 예. 박수. 네, 이거 오늘 뭐 박수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일 많겠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 플렉스 잠깐 어디 있지? 제가 이번에 이제 공약이요. 서울시 대전환이 이제 주요 6글자, 시대를 관통하는 6글자고요. 그 다음에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날 발표한 날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온 거냐.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 몸이 아프시면 21분 안에 병원이 있고 21분 안에 요양원이 있고 21분 안에 쇼핑센터가 있고 21분 안에 산책할 거리가 있고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도시를 만들면서 이 서울 시내 짝투리 공원이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면 나무를 심으면 이게 이제 바람길도 만들고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 공기가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요. 집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2인 가구.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주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여기서 요즘 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 없는 어르신들을 여기 모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더니 건축가분들이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만들 때 처음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스마트팜, 그러니까 이제 야채 이렇게 텃밭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도 집어넣고 뭐 이제 이런 구상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떤 그 건축가 한 분이 이거 할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도 땅이 이렇게 짤투리 땅인데 쓸모없이 버려진 땅이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게 다 시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땅값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 이 정도의 분양을 하면 20평이면 2억.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제가 그 집이 없는 어르신들 우선으로 해드리고, 예를 들면 서울시 지회가 아까 회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회관도 여기다가 하나 그냥 만들어 드리고, 아니면 서울 시내 21개의 그 제가 이제 21분 도시에 21개 핵을 그려서 그린 다핵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21개 어르신 쉼터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를 보내시더라도 좀 쾌적한 곳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굿. 예. 장관님 오셨으니까 사진도 한번 찍으세요.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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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번 찍으세요.
장관님, 저기 오늘 1시간 이상 대한노인회 방문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해야 대한민국이 편안하고요. 또 어르신들의 그 아드님, 따님들의 그 일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서울, 그리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점심 무료 급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저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언론사에다 났는데요. 저희 박영선 장관님 오늘 와주셨잖아요.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OECD 가입국 중에 노인 빈곤율도 1위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중에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공약을 잘 내고 실천할 그런 후보에게 우리가 노인들이 몰표를 주도록 그리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후보들이 동참해 주길 바라고 꼭 그런 후보가 시장으로 뽑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님께서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박영선 장관님은 이제 지금 서울시장에 이제 출마하셨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 우리 단체가 51년 된 유서 깊은 단체입니다. 노인의 여가 복지를 관리하고 그 경로당 3,376개의 경로당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20개의 자연봉사 클럽과 그리고 27개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이 너무 비좁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약속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루지를 못했는데 51년 수건 사업이 우리의 해관 마련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충분하게 공간이 필요한데 교육, 또 훈련, 또 건강, 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 해관이 꼭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박원 시장님 이제 이 건물 약속을 하셨죠. 그 개성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 공약 그걸 좀. 박원순 시장의 애민 정신을 네. 박영선 장관이 꼭 한번 개성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저기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그 산업 우리 대한민국 산업 주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예. 역사적인 세대입니다. 노인 세대가.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보수 성향이 진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르신들께서 네네. 우리 또 박영선 장관님은 좀 진보 성향이 좀 예. 색깔이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들이라 해서 다 보수가 아닙니다. 일부가 극소수가 택기부대도 있고 노인도 많다 보니까 서울 노인 인구만 해도 160만 명입니다. 여러 색깔들이 있지만은 그동안에는 보수가 주도적인 세력을 갖게 된 거는 6.25 전쟁, 월남 전쟁 이러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그 중도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 장관을 지지할 걸로 확신합니다. 박영선 장관님이 당선될 거라고 확신하신다. 네,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 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 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